17단원 넓이와 적분 들어보도록 할게요. 17단원 넓이와 적분. 자, 일단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식들 또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fx가 이렇게 있어. 얘가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이 fx를 적분을 하면 주어진 이놈에 그냥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우리는 얘가 넓이가 나온다는 걸 구분구조법의 형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만 만들어가지고도 보여줬던 거야,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fx가 꼭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fx가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부터 b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위에는 넓이는 그냥 얘를 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놈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x라는 거를 정적분을 하면 음수값이 나온다고, 음수값.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보는 거야. fx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될 거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저런 형태는 이제 싱거우니까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고, fx하고 gx라는 함수 두 개가 나와버려서 이 두 개의 함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fx하고 뭘 하나 잡게 쉽게,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해버리면 a부터 b까지 잘라보면 여기 a부터 b까지라고 해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의 넓이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야, 얘들아.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뺀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뺀으로써 넓이를 바로 구해버릴 수 있다, 이거야. 자, 봐봐, 얘들아. 설명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이만큼. 그치? 근데 a부터 b까지 gx를 적분을 하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저 주황색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거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는 당연한 거야. 얘는 fx라는 함수랑 x축을 둘러싸인 거니까 y는 0이라는 함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 y는 0이라는 함수. 그러면 지금 fx가 y는 0보다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fx에서 이 0을 뺀 그냥 fx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 함수는 0이라는 애가 fx보다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0에서 fx를 뺀 마이너스 fx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둘러싸인 종의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뺀으로써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필기는 안 해도 되는데,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아래 있으면요, 여기 gx가 있고 여기 fx가 있으면 둘러싸인 넓이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빼면 되냐라는 거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에 여기 이렇게 k만큼 평이 이동한다, 주어진 얘를 얘가 쉽게 증명이 되잖아. 그대로 x축 위로 올려. 그대로. 그게 평이 이동하는 거야. 평이 이동. 얘를 위로 k만큼 평이 이동하면 얘는 y는 fx 플러스 k라는 애가 나올 거고, 주어진 얘도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y는 gx 플러스 k. 그러면 a부터 b까지에 대한 넓이가 이만큼에 대한 형태가 이만큼에 대한 형태랑 똑같다는 거지. 그대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이놈의 넓이 어떻게 구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를 뺀다. 이게 똑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상관없이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넓이가 증명이 됩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필기하고 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자, 그래서 x축보다 아래 있으면은 음의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의 값이 나오니까 플러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건데, 자, 봐봐. 이제 너네가
문제에서 만약 fx하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막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 얘가 y는 fx고 뭐 얘가 y는 gx의 형태여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면 a부터 c까지에 대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이거랑 이거를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 너네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까지 얘기를 할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일단 내가 이 주황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주황색은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빼니까 GX에서 FX를 뺨으로써 구해야 되거든. 그치? 그 다음 내가 흰색을 구하기 위해선 흰색은 B부터 C까지 FX에서 GX를 빼서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아우르는 한 가지 식이 뭐냐면 그냥 A부터 C까지 절대값 fx-gx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내가 구하려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라는 거야. 잠깐 얘들아 프리한 시간 줄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fx하고 gx라는 그래프가 너네가 이거 문제를 봤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어디가 위에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 근데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안 주고 식으로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그 두 식을 보고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 있는지를 알려면 정확하게 다 그려야지 알겠지. 그치? 또는 함수 값을 비교해가지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놈들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그냥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이 A, B, C라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뭐 지금 이 A하고 C는 교점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막 교점이 fx하고 gx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그 교점들을 먼저 찾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그 교점으로 쪼개가지고 알파부터 베타, 베타까지 감마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구해. 그냥. 근데 얘가 음의 값이 나왔네? 근데 그놈은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양의 값으로 바꿔서 풀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냥 쪼갠 후에 양의 값을 음의 값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선생님 저는 어디가 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근데 절대로 내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이름이 무슨 말인지? 교점을 찾아서 일단 쪼갠 후에 양의 값을, 음의 값을 양수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그냥 풀면 끝인 거예요. 음수가 나왔다면 양수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해가 될까?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두 개의 함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잘 봐. 일단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fx부터 gx까지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기 위해선 이놈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교점을 먼저 찾기 위해선 연립을 해야 되고 얘를 옆으로 넘겨버리니까 x-를 바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네. 그래서 교점이 x-1, x-3, x 더하기 2라고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얘기니?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1까지 일단 쪼개줘야 되고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몰라. 괜찮아. 더하기 1부터 3까지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몰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놈의 값을 구하는 거야. 마지막에
얘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 한번 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 아씨, 너무 복잡하네. 자,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죠. x-1, x-3, x 더하기 2 이렇게.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거야. 근데 얘가 만약 음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얘가 만약 뭐 7이 나왔어. 그럼 답은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 아니라 넓이니까 3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답을 식으로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위에 있는지를 물론 알면 좋아. 또는 그래프를 그리기 쉬우면 위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까다로우면 굳이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이해되죠? 자,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접근했던 건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접근을 한 거야. 이놈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정확히 의미하는 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a부터 b까지 이 y라는 걸 접근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사각형들을 막 쪼개가지고 구했잖아. 그치? 이 각각의 y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거야.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이 각각의 y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만 접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접근 파트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보면 이만큼에 대해서도 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이만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y를 다 쌓아 올린 거야. 얘는 x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거야. x 값들을.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거야. 자, 그래서 이놈의 넓이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은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치? 이 식을 정리해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x를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똑같아. 그냥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이 GY, DY를 하시던지 또는 C부터 D까지 이 X값을 다 쌓아 올렸다고 보시던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등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얘는 Y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거, 얘는 X 값들을 다 쌓아 올린 거. 그래서 형태가 거의 비슷해더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형태 또한 다룰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형태를 다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얘들아. 막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형태가 나오거든. 막 로그 함수가 나오면 이만큼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는 못 구해요. 왜냐면 여기가 점근서 끝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준 넓이는 못 물어봐.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너네는 이 x값들을 쌓아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형태가 조금 비슷한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금방. 그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게 똑같은 거여가지고 이거 말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봐봐. 내가 얘를 x는 FR이라고 하고 얘를 x는 GY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둘러싸인 A부터 B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이만큼.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거니까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되거든. 어디가 위에 있는 것 같아? 얘들아, GI가 위에 있는 걸까? FI가 위에 있는 걸까? GI가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 아까 보면은 아까는 이거를 기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쪽 화살표 쪽이 더 큰 애들이야. 화살표 쪽이 얘네가 더 양수로 큰 애들이잖아. 얘는 이쪽 화살표 쪽으로 간 애가 더 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x값이 더 크니까 얘는 얘가 위에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위에 있는 거 GY에서 아래에 있는 거 FY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여기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뺀다. 하나 끝. 다 해버려. 좀 더 정리할게 얘들아. 이제는 수투. 지금까지는 뭐 수투지. 자,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 가지 접근 공식, 넓이 공식. 자, 이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자, 봐봐. 첫 번째로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래. 얘를 ax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때 이놈의 넓이. 힘이나 이거 뭐야? 6분의 a 절대값 a여야 돼. 넓이니까 무조건 양수로 해줘야 돼. 그리고 오케이. 이거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를 증명하는 건 이거 뭐 수에서 정석이 있는데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하는 거지. 그치? 주어진 얘를 접근할 수 있지? 얘를 접근한 다음에 근각일수와 관계를 활용해서 막 열심히 정리하면 제가 나와. 근데 그거는 그냥 완전 생 노가다니까 다 생략을 할 거야. 알겠지? 수투 정석 이런 데도 있고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봐봐 얘들아. 근데 시험에서 실제 이렇게 이쁜 형태로 주면 참 좋지만 저렇게 이쁜 형태로 잘 안 줘요. 어떻게 주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주거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똑같아. 이놈의 넓이도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리 잠깐만 생각해볼게. 내가 잠깐 봐봐. 자 이놈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 fx, gx에서 fx를 땡으로써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차의 함수야. 그치?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흘러가서 x축 나오고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나와서 이놈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 함수. 이해돼요? 그래서 이 넓이랑 똑같이 바라봐줘야 되고 헷갈리면 얘를 그냥 x축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여기에는 이 직선을 그냥 x축으로 바라봐 버리면 아 이놈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바로 보이셔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는 사실 1번의 형태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2번의 형태가 훨씬 더 좀 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1번, 2번. 자, 세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는 하나가 완벽하게 접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이놈의 넓이. 자, 이놈의 넓이에 대한 공식은 뭐냐? 얘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시험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이쁜 형태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 절대값 a는 fx가 ax 세제곱일 때 이거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fx가 ax 세제곱. 점점점.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면 이만큼이 쟤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면 이해되지? 그래서 이놈의 넓이 또한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사차함수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다 해주가. 어제 고객들한테 안 해줬는데. 사차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네가 완벽하게 대칭 형태로 둘 다 접해야 돼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건 거의 안 나와 얘들아. S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나오면 횡재한 거지. 내 실제 나왔다. 횡재한 거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하는 애들은 난리 나죠. 이것도 이제 뭐 당연하겠지? 하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똑같겠죠? 그쵸? 이게 똑같이 보이죠. 해봅시지. 자, 문제 냅니다. 자, 이거 넓이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2차로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찬가지로 2차겠지. 2차에서 2차 빼니까. 맞아? 그리고 두 근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그래도 두 근은 알파벳 될 거야. 맞니? 오케이. 그럼 이게 똑같아.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야. 절대값 A는 최고차항 개수가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서 여기를 뺀 애가 따라오는 거잖아. 여태까지는 fx가 그리고 1차식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이 영향을 안 받았어. 근데 저렇게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이 2차에 대해서 a하고 a' 이 나와버리면 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를 정확하게 빼줌으로써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두 함수를 뺀 a'에서 a를 빼는 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저기까지 해주시면 끝. 완벽. 다 했다. 식단은 끝났습니다. 원래 되게 짧은데 선생님이 그냥 좀 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준 거야. 그러면 이해를 듣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 도움이 되라고 말을 많이 했을 뿐인 거고 이제 문제 푸면 되는 거. 자, 그럼 17-1번부터 한번 가볼 텐데 뭐가 아니라 17-1번 공식 연습한다고 생각해. 공식 연습한다고.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교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봐봐 얘들아.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먼저 갈 거야.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니 마이너스 1에서 접하면서 0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 거란 얘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에 대한 실제 답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주어진 얘를 적분하면 돼. 근데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얘가 넓이에 대한 답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자 근데 얘를 내가 막 해도 물론 답은 나오지만 얘는 접하고 있는 3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이제 풀어보면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 거가 1이네. 곱하기 12분의 1이요. 이거 다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아래 2번도 한번 가보자. y는 노가다하지 마시고 무조건 공식으로 최대한 풀어보세요. 시험 때도 실제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0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보면 A에서 중근 갖고 0에서 한근 갔는데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만큼의 넓이가 10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1 곱하기 여기서 여기를 뺀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얘가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44가 되고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2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A는
양쪽을 3분의 1제곱을 하니까 12의 3분의 2제곱.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얘 3분의 2제곱이고. A 4제곱이고. 이렇게. 그러면 A 4제곱이 144. A는 음수니까 뭐 A제곱은 1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4. A는 뿔마 이렇게 3인데 애초에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3이 끝. 이해되지? 그래서 공식 꼭 써보면서 연습하세요. 자, 얘들아, 기본 문제 17-2번부터 여러분들 먼저 풀고 선생님 풀고, 오늘은 기본 문제 그냥 과제를 오늘 여기 학원에서 끝낸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과제로는 유제만 풀고 기본 문제는 여기 학원에서 다 끝내죠. 자, 17-2번부터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1부터 2까지 이놈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프 쉬우니까 좀 그래프까지 그립시다.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 유리함수 나오고요. 1부터 2까지니까 이놈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이라는 걸 그냥 접근하면 된다. 그러면 x분의 1을 접근하면 얘가 lnx고 1부터 2까지니까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맞지? 자, 그다음 주어진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라면 ln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 되니까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가 여기 어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놈의 넓이 구하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lnx dx 이렇게. 그러면 1부터 2까지 lnx dx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x lnx 마이너스 x 또는 적금화 정리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외워도 돼. 근데 외우면 어차피 좀 나중에 까먹어. 근데 외워야 되는 건 맞아,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해보면 게임하고 뭐 뛰죠? 여기. 자, 그 다음 여기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 일단 x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봐봐.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라면 미분을 해야 되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일단 0이면 0이 지나고 또 파이를 넣어도 0 지나고 2파이를 넣어도 0이 지나. 이렇게 그냥 x축과의 교점만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0일 때랑 파일 때랑 2파일 때가 있어. 그러면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0부터 파이까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파이부터 2파일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음수가 나와도 양수 취급만 해주면 답인 거야. 넓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구해. 그 다음에 음수면 양수로만 답으로 바꿔서 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그냥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얘가 0보다 조금 크면 얘 양수고 사인도 그때 양수죠. 0보다 조금 클 때. 그럼 얘는 둘 다 양수인 이런 형태일 거고. 자, x가 파이보다 조금 크면 얘는 양수지. 근데 사인은 파이보다 조금 크면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정확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거야, 사실은. 이름이. 하지만 실전 때는 이걸 정확히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뭐 부분 적분, 적금화 정리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2, 3다로 삼각함수에 걸리네. 맞죠? 삼각함수를 적분해 주시고 그 다음 적그 그냥 두시고 이렇게. 맞아요.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삼각함수를 적분해 주시고 쟤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더하기 코사인 x 계산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똑같이 하면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x 파이부터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파이부터 2파이 코사인 x dx. 끝.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자, 넘어가서 17-3번 해보세요. 1, 2, 3 17-3번 1, 2, 3.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리면
ln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가 lnx. 그치?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해야겠네.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점근선이 2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얘는 일단 점근선 따라서 점근선 x는 그려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네. 로가무식으로.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실제 여기가 ln이고 얘들아 그래프가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을 대입해야 돼요. 1을 대입해도 여기가 일단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이 그래프랑 x는 0, y는 0으로 둘러싸인 변의 넓이니까 이거 구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저놈의 넓이를 첫 번째, 두 번째 x대에서도 한번 해볼 거고 y대에서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 그냥 ln e-x를 이렇게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두 번째로는 y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x는 y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2의 y제곱이 e-x가 2마이잖아. 그치? 로그의 정의 그러면은 x는 e-2의 y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e-2의 y dy. 자 근데 y는 0부터 ln까지라고 할 수 있지. 0부터 ln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위에 아래 둘 중에 어느 게 적분할지 더 쉬운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래가 더 쉽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주어진 얘를 적분을 해버리면 그냥 2y 마이너스 2의 y제곱이 나오니까 얘는 적분하기가 너무 쉬운 형태가 되는 거야. 풀어보면 이 ln이 여기에 ln이가 들어가고 밑변화 공식 여기에 한번 보여줄게. ln이 들어가고 여기에 얘랑 얘가 자리 바뀔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0 대입하니까 더하기 ln. 답은 2ln이 마이너스 1 얘가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주어진 얘 하려면 또 뭐 적분화 정리 해가지고 들어가려면 하셔야겠죠. 좀 귀찮아. 이거는 여기 1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적분화 정리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그래서 답은 그냥 이걸로 내면 끝. 이해되지? 자, 그 다음 17-4번 해보세요. 17-4번. 자,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되겠죠. 뭐 여기가 0 대입하니까 2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얘를 y에서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0,2니까 여기는 2,0 이렇게 따라오겠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근데 fx를 0부터 a까지 적분해달래. 자, 그럼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 a 대충 찍자. a 이렇게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gx를 2부터 fa까지 적분해달래. 그럼 2부터 fa니까 여기 있겠죠? 2부터 fa니까 여기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야.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a를 대입하면 여기에 fa라는 애가 나오는 거지. a를 대입하면 제가 fa라는 함수값을 받는 거잖아. 맞아? 즉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똑같은 거죠. 선생님 지금 그림을 망했네요. 똑같은 거지. 대칭이니까 얘가 대칭이고 2부터 fa, 2부터 fa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에 좀 옮겨버린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오고 답은 a 곱하기 fa가 답이고 f가 2니까 a에다가 2에 a 더하기 1, 얘가 답이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총미스? 이해됐어? 자, 근데 봐봐 얘들아, 너네가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그냥 yx 대칭시켜서 그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냥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키는 함수가 역함수가 맞거든. 그러면 내가 역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았어. 그럼 여기가 x축, 얘가 y축 이렇게 생기면 얘가 fx잖아. 맞아? 역함수는 여기 xy에 대한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역함수야. 얘를 x축으로 바라보고 얘를 y축으로 바라보면 얘는 역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x 대칭시켜서 직접 그리는 방법과 그냥 얘가 역함수를 보고 싶으면 축만을 바꿔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되니? 이게 이제 좀 심하야.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봐봐 얘들아.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 풀이가 훨씬 더 좋긴 하지.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0부터 a까지 접근하니까 0부터 a까지 그렇게 접근하면 얘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f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gx라는 걸 2부터 fa까지 접근해달래. 자, 근데 gx라는 걸 바라볼 때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얘 역함수고. 그럼 얘가 gx인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 gx가 2부터 fa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걔가 뭐야? 얘지. 이 gx가 바로 역함수야. 이 x값에 대해서 2부터 fa까지 접근해달라. 걔가 바로 쟤야. 즉 그래프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그릴 수도 있지만 축만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버리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다. 어서 마시고 기억나지? 옛날에 몇 번 선생님이 해줬지? 처음 알지? 자, 얘들아 볼게.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를 둘러싸인 이거 뭐라는 얘기야. 바로 공식 써주면 되고. 자, 얘도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거 거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내가 그림으로 표현만 해보면 바로 그냥 공식이라는 게 보이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을 먼저 찾으세요. 이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사 넣어다 보면서. 자, 얘가 0이고 얘가 3이네. 맞아? 그러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답은 6분의 27. 3으로 나오니까 2분의 9가 답이고. 자, 얘는 교점 먼저 구해. 그럼 옆으로 바로 넘길게.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나와서 한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한근이 2예요. 맞아요? 그러면 6분의 이거를 보면 절대값 6분의 2에 뺀거 3의 세제곱 답은 2예요. 2분의 9랑 9 이렇게 푸시면 끝입니다. 됐어요? 접근할 생각 마시고 공식 연습. 자, 옆에 17-6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17-6번.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두 개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교점을 먼저 무조건 찾아. 그럼 교점을 찾아보면 연립을 하면은 x의 2의 마이너스 x가 2의 마이너스 2제곱 x 이렇게 x로 묶어버리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x라는 거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교점이 0하고 2일 때다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0부터 2까지 하나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죠. x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 x 이렇게. 자, 근데 어느 게 위에 있는지를 보는 빠른 방법은 뭐냐면, 뭐 대충 하나 뭐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 하나가 0이고 여기가 2지. 그러면 1을 대입해봐. 1을. 자,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치? 얘가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더 위에 있는 놈인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주어진 얘가 양수값이 나오겠네. 하지만 그거 알아볼 필요 없이, 이렇게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한 다음에 절대값 양수 취급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푸세요. 이거는 부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주어진 얘는 그냥 1차 함수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자,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 sin x랑 sin x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sin x를 2배의 sin x cosine x로 바꿔주시고, sin x로 묶어버리면 2배의 cosine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따라오니까 x가 얘가 0이 되려면 0하고 파이, 얘는 cosine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3분의 파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 n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낼 답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sin x에서 sin ex를 뺀 거 더하기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sin x에서 sin x를 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양수음수가 나왔다면 걔를 양수 취급해주고, 여기서 양수음수가 나왔다면 걔네를 마찬가지로 양수 취급해준다. 이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근데 얘네를 너네 마음대로 헛치면 안 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쪼개줘야죠. 이렇게. 이해돼요? 답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자, 17-7번 해봅시다. 17-7번.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놈의 그래프 한번 보면 영상이 안 담겼네. 자, 주어진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놈을 y에서 대칭시키면 된다.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와요. 이렇게. 이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던 게 여기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라는 직선은 이렇게 나오겠지. 둘러싸인 넓이를 이만큼 구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구해. 이렇게 둘러싸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즉 주어진 예를 하려면 x에 뭐 dy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열심히 막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형태를 갖다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지.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얘를 선생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어쨌든 얘도 2차 함수잖아. 얘 직선이지.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2차 함수?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근이 뭐야? 근이 y좌표가 근이 될 뿐인 거죠. 이놈의 y값 구하면 되겠다. 이해돼? 자, 일단 교점 찾읍시다. 자, 교점부터 찾아보시면 여기 x 대신에 y제곱 넣으면 되겠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 넣게 되고,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1하고 마이너스 2가 두 근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1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공식 써. 6분의 절대값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답은 6분의 27. 3으로 넣으니까 2분의 9 돼요. 됐지? 지금 공식 쓰면 깔끔합니다. 자, 2번 지수함수 y는 2x 이렇게 있고요, y는 x 뭐 이렇게 있고요, y는 1, y는 2, y는 1, y는 2 이런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빼보자.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는 x, y.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로 먼저 정리하셔야겠죠? 그럼 x는 ln2 이렇게. ln y. x는 ln y. 자, 그래서 y에서 ln y를 뺀 거를 1부터 2까지 적용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y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ln y를 적분하니까 y ln y 더하기 얘를 1부터 2까지 하면 돼. ln y를 적분하면 y ln y 마이너스 y 됐나요? 그래요. 자, F18-18번 해보세요. F18-18번 가보자.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y는 ln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나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대. 원점에서 0,0에서 그은 접선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나봐. 이렇게 있나봐. 자, 이때 x축하고 둘러싸인 벽의 넓이니까 이만큼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정민아, 얘는 이렇게 세로로 미분할래? 이렇게 가로로 할래? 전 세로로 했는데. 세로는 말이 안 돼. 세로는 이렇게 돼. 말이 안 돼. 세로로 하려면 이렇게 쪼개야 돼.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삼각형 구하고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따로 해야 돼. 세로로 하려면. 그치? 근데 가로로 하면은 두 개로 둘러싼 거니까 한 번에 끝나지. 그치? 그 세로로 할 수도 있지만 세로는 좀 번거로우니까 가로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얘는 0,0에서 그은 접선인데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가정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를 t,lnt라고 가정하자.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하니까 t분의 1 그리고 x-t 더하기 lnt인데 얘가 0,0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nt가 0이다 라고 해서 t는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놈의 좌표가 2,1입니다. 2,1. 자, 그러면 t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나는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이놈의 y가 1이다. 그럼 해보면 0부터 1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 함수를 x는 으로 정리. 자, x는 으로 정리하면 x는 2의 y제곱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2의 y제곱에서 얘를 빼면 되지. x는 으로 정리하니까 x는 2y를 빼면 되겠네. 2y 이게 답입니다. 됐니? 조금 쉬니까 더 봐야 될까? 자,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버리면 2 마이너스 2분의 1 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답은 2분의 1 2 마이너스 1. 자, 마지막 문제 할게요. 마지막 문제 17-9번 할까? 17-9번.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역함수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2의 ax라는 그래프, a가 양수 a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가 역함수랑 x는 2에서 접한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너무 많다. 이렇게 있고 역함수를 y에서 대칭시켜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역함수는 뭐 이런 형태로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2에서 접하고 영상하고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공통으로 접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봐봐. 여기서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 있는 이 점은 2,2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함수랑 역함수랑 접한다를 알아보지 말고 지금 이 함수랑 y는 x가 접한다 이렇게 알아봐도 상관이 없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을 대신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2의 a, 2가 2다라는 식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치? 여기다가 미분하고 2를 대입한 게 기울기 1인 애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미분을 하면은 2의 ax 곱하기 a. 근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게 뭐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a는 1. 미분하고 2를 대입하면
자, 일단 여기서 A 값이 하나 나오고, 다시. 일단 여기에서 미분하고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1이네, y는 x. 저거 A가 2분의 1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근거가 이상하다. 자, A가 2분의 1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고 F 프라임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 얘를 풀어봐도 A가 2분의 1이 똑같이 나와. 요새는 A가 1인 줄 알고 뭔가 식이 이상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2에 2분의 1 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냐? 내가 구하려는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그럼 이걸 한 번에 구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얘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저놈을 구해보시면 얘는 0부터 2까지 주어진 이 함수에서 y는 x라는 걸 빼버리면 되겠다. 이게 끝입니다. 이 목표는 답이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접근해 주시면 2에 2분의 1 x가 되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0부터 2까지 이거를 두 배 하면 답이다. 이게 끝입니다.